여사님 피가 진실을 덮을 수는 있어도 진심은 끝내 살아남아요. 그래? 그럼 난 진심까지 삼켜주지. 내 손녀를 위해서라면 태양이라도 집어삼킬 거야. 그게 바로 여사님이 괴물이 된 이유예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버릴 것인가? 태양조차 숨죽인 밤. 피로 맺은 인연이 진실 앞에 무너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태양을 삼킨 여자 103회. 피보다 진한 복수의 시작을 함께 하시죠. 하얀 병실 천장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떨어졌다. 민두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 시간 닫혀있던 눈이 천천히 떠지자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회장님! 의식 돌아오셨어요! 모니터에 삐자하는 심박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공실장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정말 깨어나신 겁니까? 민두식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여긴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단호했다. 여긴 병원입니다.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쓰러지신 후 2달이 지났어요. 2달? 민두식의 눈에 피가 돌았다. 그럼 회사는 서리는? 그때 문 밖에서 차가운 구두 소리가 들렸다. 회사요? 잘 있죠? 이제 제 손에 있으니까. 문이 열리며 민경채가 들어왔다. 검은 정장에 붉은 루즈,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눈 뜨셨다면서요? 이제 안심이에요. 이젠 제가 회사 돌보니까요. 내가? 민두식의 눈이 번쩍였다. 민경채, 너 설마. 회장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괜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쓰러지실 텐데. 그녀는 비아냥거리듯 미소 지었다. 회사도 사람도 이제 제 방식으로 돌릴 겁니다. 그녀가 병실을 나서자 간호사와 공실장은 눈을 맞췄다. 민두식은 침대 손잡이를 꽉 쥐었다. 저 아이가 내가 만든 괴물이었구나. 그의 눈동자가 떨렸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어. 한편 스텔라장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론 비가 내렸다. 책상 위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세리야, 내가 정말 내 손녀라면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하니? 그녀는 서류를 쥐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다. 여사님 결과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문태경의 목소리였다. 민세리 장옷의 일치율 0%. 그때 그가 보여준 결과. 하지만 김선재가 가져온 서류엔 일치율 99.8%로 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이지? 스텔라장이 몸을 일으켰다. 피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거짓말한 건 나였나 봐. 그녀의 손이 서류를 구겼다. 그래도 세리는 내 아들의 분신이야.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거겠지.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여사님,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스텔라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민두식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들통나겠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준비해.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야겠어. 그녀는 서류 2장을 꺼내 들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이제 진짜를 보여줄 차례야. 그런데 말이지.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보여주는 게 복수일까, 속죄일까? 그 시각 백설이는 루시아 갤러리에서 유리잔을 쥐고 있었다. 눈가엔 피곤이 서려 있었지만 마음은 결연했다. 태경 씨, 여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바뀐 걸까요? 문태경은 조용히 말했다. 피라는 건 때론 저주죠. 자식의 피, 손녀의 피. 그 피에 매달리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요. 하지만 전 여사님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설혜 씨, 이제 그분은 여사님이 아니라 적이에요. 잠시 침묵. 설이는 유리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적으로 만나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저를 여사님으로 만든 그 빛부터 되찾아야 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나를 키웠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무너지는 건 내가 막을게요. 밤이 내렸다. 민강유통 본사 창고 앞 스텔라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경채야, 오늘 밤 9시. 창고에서 보자. 내가 진짜 내 편이라면 그때 모든 걸 증명해. 비가 다시 내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백설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여사님, 오늘 밤 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 순간 번개가 쳤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세 여인의 운명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나는 거짓의 왕좌로, 하나는 진실의 복수로, 그리고 하나는 피의 대가로. 밤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았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물웅덩이가 반짝였다. 민강 유통 물류창고, 그곳엔 오래된 형광등 몇 개가 덜컥거리며 깜빡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산한 바람이 들어오고 쇠붙이 냄새와 휘발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스텔라장이었다. 그녀는 검은 외투깃을 세우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 올 시간이네. 낡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엔 서류 봉투 2개가 들려 있었다. 하나는 진짜, 하나는 거짓. 오늘 누가 진짜를 삼키고 누가 거짓을 삼킬까? 잠시 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다. 여사님, 이런 낡은 데서 회의를 하자고 하시다니.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요. 민경채였다. 그녀는 짙은 붉은 코트를 걸친 채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설마 여기서 저를 훈계라도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스텔라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엔 묘한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훈계? 아니, 고백이지. 고백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진실을 말하려고 왔어. 민경채는 피식 웃었다. 진실이요? 여사님, 우리 세리 손녀 맞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지. 그건 내가 만든 거짓이니까. 그녀는 봉투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며 봉투가 열리고 유전자 검사 서류가 흩날렸다. 조명 아래 민세리 장옷의 일치율 0%. 선명한 활자가 반짝였다. 이게 뭐예요?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거 진짜야. 스텔라장이 낮게 말했다. 너 나한테 가짜 서류 보여줬지? 아니, 그건 오해예요. 그 변호사놈이. 변호사? 아니지. 내가 시켰잖아. 세리를 내 손녀로 만들라고. 그래서 뭐가 어때서요?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다. 그 아이를 내 손녀로 만들어서 여사님도 행복해졌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그게 뭐가 나빠요? 나빠. 왜냐면 그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졌으니까. 두 사람의 숨소리가 엇갈렸다. 그때 문틈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그림자가 들어왔다. 백설이었다. 검은 우비차림, 젖은 머리, 차가운 눈빛. 여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게 다 뭐예요? 스텔라장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주워들었다. 이건 내 죄의 증거야. 그럼 왜 계속 민경채랑 손잡으셨어요? 그 아이는 세리 때문에. 세리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주고 싶었어. 세리를 지킨다고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소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애를, 그 아이를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늦었어, 설이야. 난 이미 돌아갈 길을 잃었어. 그럼 저는 여사님을 잃는 걸 선택할게요. 그 말에 스텔라장의 눈이 흔들렸다. 너 지금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야? 그건 여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민경채를 사장으로 만들겠다고 저를 협박했잖아요. 민경채가 비웃었다. 그래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세상에 진심이 어딨어요. 결국 피가 진짜라니까요. 아니. 백설이가 고개를 들었다.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여사님은 그걸 잊으셨죠. 스텔라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제 진실 따윈 필요 없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이제 남은 건 복수야. 복수? 그래.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세상, 내 손으로 다 무너뜨릴 거야. 설혜, 너부터.
그 순간 문태경이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만두세요, 여사님. 태경 씨,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또 다른 죄를 만들고 있어요. 스텔라장이 외쳤다. 넌 모르겠지. 내 아들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봤는지. 그래서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몫이야. 서로의 외침이 부딪혔다. 그때 누군가의 손에서 떨어진 양초 하나가 바닥에 굴러갔다. 순식간에 기름 자국을 타고 불길이 번졌다. 불이야. 문태경이 소리쳤다. 스텔라장이 놀라 뒤돌았지만 이미 불길은 창고 벽으로 번졌다. 이쪽으로 나가요, 여사님. 안 돼. 서류부터. 그건 이미 타고 있어요. 그럼 나도 같이 타버릴 거야. 백설이가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여사님, 그만요. 당신이 만든 거짓이 불에 타면 그게 속죄예요. 스텔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설이야, 너는 끝까지 내 딸 같네.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불길 사이로 두 여인이 엎드렸다. 문태경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껐다. 하지만 이미 서류는 절반이 불타 사라졌다. 타버린 잔재만 남았다. 그리고 그 잔재 위에 스텔라장이 쓰러졌다. 여사님, 괜찮아. 이제 거짓은 다 사라졌으니까.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피는 타도 진심은 남는 거야. 그녀의 손끝이 서리의 손을 잡았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소방차 불빛이 창고 벽에 부딪혀 붉게 번졌다. 비냄새, 불냄새, 그리고 피와 같은 향기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깨달았으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복수를 준비했다. 그때 밖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순간 스텔라장의 눈이 크게 떴다. 백설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민경채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그래,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네. 이튿날 아침, 민강유통 본사 앞은 이미 기자들로 붐볐다. 민두식 회장 의식 회복. 자막이 뉴스 속보로 번쩍였다. 건물 안 직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사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백설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옆엔 문태경이 있었다. 태경 씨, 정말 나오실까요? 나오십니다. 그분은 한번 결심하면 절대 뒤돌지 않아요. 설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오늘 모든 게 끝나겠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태양이 뜨는 날이요. 한편 회의실 안, 민경채는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긴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다. 이제 곧 아버지 오시겠네. 그래도 늙은 호랑이가 아직 살아있다니 다행이죠 뭐. 옆에 있던 김선재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호랑이가 여전히 당신 목덜미를 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잘 물리라고 해요. 난 이미 물릴 준비돼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웠다. 스텔라장은 회의실 문 근처에 서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 그 위에 얇은 베이지색 스카프. 얼굴은 여전히 곤혹스러웠지만 자세만큼은 곧았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하지만 설이가 날 용서할까? 그녀는 손끝으로 목걸이에 십자가를 꼭 쥐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무거운 바퀴 소리와 함께 휠체어가 들어왔다.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에 모두가 일어섰다. 민두식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에 공기가 멎었다. 잠시 침묵.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렸다. 내가 없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군.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회장님, 그건 누가 내 회사를 망가뜨렸는지, 누가 내 이름을 더럽혔는지 이제 다 알겠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민경채를 향했다. 내가 내 자식이란 게 부끄럽다. 민경채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 아직 그 말할 자격 있으세요?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였잖아요. 이제 내가 회사 선택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회사가 아니야. 회사는 사람이지. 민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사람을 잃은 순간 넌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럼 아버진요? 사람을 얼마나 잃으셨죠? 그녀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엄마, 나 그리고 설이까지. 잃은 게 아니라 내치셨죠. 민두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지만 그 죄를 내가 대신 짓겠다고 덤벼들면 그건 죄 위에 죄를 쌓는 거다. 아니요, 전 다르게 생각해요. 민경채가 일어섰다. 저는 이제 민두식의 딸이 아니라 민경채 왕국의 주인으로 살 거예요. 그녀가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여기 새 유언장입니다. 이미 여사님과 상해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 회사는 제 겁니다. 스텔라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건 내가 만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 뭐라고요? 난 이제 거짓 위에 서고 싶지 않아. 그녀가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서류 조각이 바닥에 흩날렸다. 여사님, 민경채가 외쳤다. 왜 이러세요? 이제 와서 왜? 피보다 진한 건 진심이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스텔라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호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민경채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래요, 다들 나를 속였죠. 피가 진실이라더니 진심이라더니. 결국 나만 희생양이잖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요. 서리가 백설이인 증거, 문태경의 정체, 그리고 아버지가 감춰온 죄까지.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세상에 공개해버릴까요? 그때 민두식이 휠체어를 돌렸다. 그 USB 나한테 줘. 왜요? 진실이 두려우세요? 그래.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지.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걸 세상에 공개하면 내가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무너져. 민경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럼 전부 무너뜨릴게요. 그녀가 USB를 던졌다. 바닥에 부딪힌 순간 화면이 깜빡였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민두식 회장의 비밀 장부, 민강 유통 비자금 내역.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언론 생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다. 순식간에 기자들이 움직였다. 회장님, 저게 사실입니까? 그건. 민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문태경이 일어섰다. 멈춰요, 모두. 그가 스크린을 껐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경 씨. 백설이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나설 때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늘 민강유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렸다. 이제 피와 복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린 진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백설이 이 사람과 함께. 그가 서리의 손을 잡았다. 민경채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둘이 한패였어? 아니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다. 우린 진실의 편이에요. 그때 민두식이 손을 들어 올렸다. 이제 모든 유언은 무효다. 새로 작성하겠다. 민강유통의 모든 권한은 내가 믿는 단 한 사람에게 맡긴다. 그의 시선이 서리에게 향했다. 백설이.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라.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민경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울렸다. 민경채가 무너져 주저앉았다. 스텔라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호세야, 이젠 됐지? 민두식은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을 끝으로 피해 시대는 막을 내린다. 이제 진심이 회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 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 위로 창문 밖에서 아침 햇살이 천천히 비쳐들었다. 그 빛이 스텔라장의 얼굴을 스쳤고 백설이의 눈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모두가 말없이 그 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뜨거웠고 아름다웠으며 그리고 무섭도록 진실했다.
저녁이 내렸다. 민강유통 본사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의 조명이 번쩍였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모두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스텔라장 장현숙. 그녀는 고요히 걸었다. 엷은 회색 코트, 목에는 낡은 스카프 하나. 손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엔 어린 백설이가 있었다. 여사님, 이건 꼭 간직하세요. 언젠가 설이가 손수 건넸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홀로 차에 올라탔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호세야, 내가 떠난 지 15년. 그동안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 결국 너를 또 한 번 죽였구나. 스텔라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보다 깊은 어둠이 맺혀 있었다. 그 시각 백설이는 병원에 있었다. 민두식의 회복은 일시적이었다. 그는 회의 직후 갑작스레 쓰러져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설이는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진실을 바로잡을 시간인데. 문태경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설애 씨, 이제 그만 놓아요. 우린 너무 오래 싸웠어요. 아니요. 끝내야 해요. 여사님을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설이는 홀로 여사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현관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여사님 계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 안엔 낡은 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다. 틱탁 틱탁. 테이블 위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엔 아직 따뜻한 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하얀 봉투 하나. 백설이에게. 설이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설이야. 내가 내게 처음 어머니라고 불렀던 날, 난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세리의 피가 내 아들의 것이라고 믿은 건 믿고 싶어서였지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 딸 미소의 눈동자가 나를 비췄을 때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지켜야 했던 건 피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이젠 알겠구나. 피는 불에 타도 진심은 남는다는 걸. 나 대신 살아서 내 빛으로 다시 세상을 밝혀다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여사. 눈물이 봉투 위로 떨어졌다. 설이는 무릎을 꿇었다. 여사님,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거실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스텔라장이 계단 아래에 앉아 있었다.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편지 읽었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땐 그게 옳다고 믿었어. 아들을 잃은 어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거든. 스텔라장은 고개를 들었다. 근데 말이야, 설이야. 너랑 미소를 보면서 알았어. 그 어리석음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사랑이라면 왜 날 버리셨어요?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다 놓친 거야. 스텔라장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 대신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 그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이건 내 엄마 거야. 내가 처음 울던 날 내가 이 반지를 꺼내들었지. 이 아이는 내 빛이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 설이는 손을 내밀었다. 그 반지를 2손으로 받았다. 여사님. 이젠 내가 그 빛이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래서 이제 난 떠나도 돼. 안 돼요. 여사님. 설이가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진심으로 다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말. 그 말 다시 듣고 싶었어. 스텔라장이 미소 지었다. 설이야, 고맙다. 그녀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다. 여사님? 여사님. 괜찮아, 피는 식어도 진심은 남을 거야.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넌 내 마지막 태양이야.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스텔라장의 스카프가 천천히 떨어졌다. 하얀 천 위로 눈물이 번졌다. 서리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여사님, 이제 제 차례예요. 이 세상을 밝힐 태양은 이제 제가 될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복수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진심의 빛이 있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았다. 어둠이 물러나고 햇살이 스텔라장의 얼굴 위로 내리비쳤다. 마치 그녀가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건물 위로 햇살이 똑바로 떨어졌다. 그동안 수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던 태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좀 달랐다. 누군가가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다. 이 건물 안에 가득하던 욕심과 거짓이 밤사이 조금은 씻겨나간 듯 했다. 백설이는 검은 옷을 입고 현관 앞에 섰다. 주차장 쪽으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 안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스텔라장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사님, 잘 가세요. 이제 제가 빛낼게요. 여사님이 믿고 싶었던 그 우리 제가 진짜로 만들게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옆에 문태경이 서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른다고 하셨어요. 여사님이 생전에 사람들 모이는 거 싫어하셨다고. 그분다운 선택이네요. 서리가 미소를 지었다. 화려하게 살았으니까 떠날 때만은 조용하고 싶으셨겠죠. 태경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쩔 거예요? 해야죠. 끝까지. 여사님이 남겨놓은 죗값도, 제가 시작한 복수도, 그리고 민두식 회장님이 남겨놓은 회사도 혼자 못해요. 그래서 태경 씨 있잖아요.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우리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갑시다. 비밀로 움직이던 시대는 이제 끝이니까. 그녀는 곧장 회장실로 올라갔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다. 공 실장, 민지섭, 민수정,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온 김선재까지. 문을 열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버렸다.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건물이 서 있게 될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리는 자리에 앉았다. 오늘의 그녀는 백설이었지만 이름 뒤에 붙은 그림자는 정루시아도 민두식의 여자도 아니었다. 이젠 스스로 만든 이름이었다. 어제 있었던 일 다들 들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스텔라장 여사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게 있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회사를 세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민지섭이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잘했습니까? 서리가 조용히 물었다. 지섭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가족이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순간 회사는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책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다. 첫 번째, 민경채 씨는 당분간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 말에 뒤쪽 문이 쾅 열렸다.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민경채가 들어왔다. 눈밑은 부어 있었고 머리는 대충 묶어 올린 상태였다. 어제보다 초라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독했다. 내가 이 회사 지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 알아요. 그럼 날 왜 빼? 당신이 회사를 집 안싸움으로 끌어들이니까요. 서리가 똑바로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오빠 지분 빼앗으라 하고 수정씨 회유하고 여사님 이용하고. 그럼 그게 회사예요? 그럼 이건 내 회사야? 아니요. 이건 민강이라고요. 민경채 아니고. 말문이 막힌 건 오히려 경채였다. 넌 그게 그렇게 대단해? 네. 왜? 내 딸이 죽으면서까지 제가 잡으려 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회사는 제대로 굴러가야 합니다. 경채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래. 좋아. 넌 이겼어. 아버지도 내 편, 여사도 결국 내 편, 이젠 회사도 내 거. 그럼 난 뭐야? 당신은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미워하는데 인생을 다 쓸 건지 아니면 세리를 진짜로 지킬 건지. 세리? 여사님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세리, 그 아이만은 지켜라고. 그게 아들 잃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대요. 서리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그 부탁까지 이용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못 그래요. 그 아이 여기로 보내세요. 제가 키울게요. 뭐라고? 당신은 엄마보다 권력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가 자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또 누굴 다치게 합니다. 그 아이가 미소를 다치게 했던 그날처럼요. 그 말에 경채의 얼굴이 확 굳었다. 그 얘기 다시 하지 마. 해야죠. 서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여기서 끝내야 하니까요. 그날 교차로에서 브레이크 안 밟은 사람, 그게 누구인지 이제는 당신도 알잖아요. 잠깐 피해가던 시간이었다. 경채는 시선을 피했다. 그때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었죠. 그래. 여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당신 편을 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죄 지은 사람을 또 버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도 그렇게 잃었으니까.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동안 감춰왔던 4년 전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이 한 조각 나왔다. 아직 방송에선 안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한 겹씩 빼면 시청자는 무조건 붙는다. 서리는 마지막 문서를 들었다. 두 번째, 이 회사의 비자금 유통, 장부 관련된 건 전부 공정위와 국세청에 자진 신고합니다. 뭐라고요? 공 실장이 놀랐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세운 회사인데. 그래서 지켜야죠. 숨기면 또 들킵니다. 그럼 다시 무너져요. 그녀는 단호했다. 우리가 먼저 내놓고 깨끗하게 가요. 이게 진짜 태양을 삼킨 여자가 할 일입니다. 김선재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이제야 제 거 역할이 나오네요. 선재 씨. 네. 당신도 이제 좀 쉬어요. 저요? 늘 양쪽 손에 칼 들고 사셨잖아요. 한 손은 저, 한 손은 민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럼 절 살려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게 나도 사는 길이니까. 서리가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다. 선재는 한참을 보다 이래서 내가 이 여자랑은 끝이 안 나. 하고 웃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 문태경만이 남았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서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태경이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여사님 지분 그리고 오판술 씨가 넘긴 지분. 다 당신 이름으로 합쳐놨어요. 이제 누구도 회장님 자리 못 뺏어요. 고마워요. 고마우면.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좀 웃으세요. 한 회차에 2번은 울지 말고. 그녀가 비로소 웃었다. 오늘은 울 일 끝난 거 맞죠? 네. 이제는 빚 볼 일만 남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세리였다. 머문머문 문틈으로 서리를 보다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저 이모. 와 있었어? 응, 엄마가 조금 있다가 온대. 근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왔어. 할아버지가? 응. 나보고 너 더는 나쁜 일 하지 마라 그랬어. 세리가 고개를 숙였다. 미소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서리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럼 나한테 먼저 해. 이모 미안해요. 응. 이제 됐어. 이제부터는 나쁜 어른들 사이에 끼지 말고 너 삶 살아. 이모는? 나는. 내가 삼킨 태양 나눠줄 거야.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듯 멀어졌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석양이 떨어졌다. 노란빛이 서리와 세리 그리고 문태경의 얼굴을 감쌌다. 스텔라장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피는 불에 타버렸지만 그들이 지키려는 진심은 이렇게 남았다. 그리고 자막 같은 나레이션이 깔린다. 태양을 삼킨 여자. 결국 그녀가 삼킨 건 피도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딸을 잃고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배신당하고도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진심, 그게 그녀가 삼킨 태양이었다.